계약하면 다 끝나요. 뭐가 끝나? 슈트. 교육청 평가 원수는? 아 이거를 방학 전까지 다 끝내? 다 끝내야 돼. 그래서 지금 급한 거야. 2월까지 오. 그 새학기 전까지. 음. 확통이 더 어려운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확통이 더 어려워. 확통 어려워. 그러니까 확통 개념 자체보다 그지 이게 실수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난이도만 놓고 보면은 수투가 더 어려운 건 맞는데 깊이가 워낙에 깊어서 왜냐면은 확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끝이 있죠. 어느 정도 딱 보면은 그러니까 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손도 못 댈 정도로 엄두가 나진 않아요. 어느 정도 확통을 좀 했다 그러면은 손은 돼요. 답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근데 수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은 손들 엄두조차 안 나. 거의 완성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진짜 거의 뭐 내신에서는 1등급 충분히 나오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수투에서 최고 난이도 문제 나오면은 진짜 손도 못 댈 정도로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당장 작년 수능 22번만 해도 어지간해서는 손도 못 대요. 진짜. 근데 확통은 30번까지도 손은 되지. 답이 안 나와서 문제예요. 답이. 자, 아무튼 미적분은 30번 문제는 22번 문제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적분은 다 맞기는 좀 많이 어렵고 너무 어려워요. 자, 그러면 아무튼 유형 7번 미안해 건너뛸게요. 유형 7번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불연속 들어가 있으면은 얘는 그냥 분모 불연속 들어가 있다. 그럼 얘는 똑같이 처리해주면 됩니다. 이거 그냥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랑 똑같아요. 뭐랄까 fx가 2에서 불연속이죠. 분모가 2에서 불연속이죠. 0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fx분의 1 자체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에요. 결론은 g2가 빵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a는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게 눈으로 그냥 바로 보여야 돼요. 이게 지금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랑 똑같은 거예요. 뭔 소리지? 이해될까? 너무 말로만 떠들었나? 자, 53번에서 보면은 fx분의 gx를 fx분의 1 곱하기 gx라고 잡으면은 이게 지금 불연속이라는 거예요. 얘가 지금 연속이고요. 근데 이거 무한대로 안 가죠? 이 좌칸 우칸 전부 다 무한대로 안 가요. 그쵸? 근데 이게 x는 2에서만 불연속이죠? 그럼 그냥 g2면 g2가 빵이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a 플러스 1이 빵이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 조은이 괜찮죠? 괜찮지? 가은이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연속 곱하기 불연속만 잘 보면 됩니다. 뭐 나연이 이해됐을 거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유형 8번. 자, 주기함수에 관련된 거. 요거는 미안해. 한 문제만 그냥 풀고 넘어갈게요. 저기 56번 하나만 가봅시다. 한 문제만. 스텝 1밖에 없어요. 스텝 1밖에. 왜냐면 주기함수가 본격적으로 어려운 거는 저기 인테그랄 들어가야 이제 주기함수가 제대로 좀 쓰이죠. 가조건 자체가 5마다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주기가 5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사실상 나라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본다. 그러면 그냥 주기가 5인 거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를 가지고 주기가 5는 아니고 5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주기가 5보다 작아도 5마다 반복되는 경우는 생깁니다. 근데 나를 보면은 얘는 5마다 반복되는 경우보다 더 작은 경우는 없어요. 일단 뭐
뭐 주기가 얼마인지에 대한 건 사실 메인은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요. 5마다 반복되는구나. 핵심은 그냥 딱 이거죠. 어차피 나 조건에서도 꼽으면 실수 전체 연속해야 되니까 당연히 1일 때 연속해야 돼요. 1에서 함수가 바뀌니까 1에서 연속해야 되고. 그러면 미지수는 두 개인데 식 하나는 어떻게 뽑지? 그렇죠.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랑 3 집어넣었을 때가 똑같아야 돼요. 함수값. 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2x 플러스 a.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일직선이에요. 몰라, 그냥 적당히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뭐 몰라, 이게 잘 모르겠어. 그냥 기울기가 2짜리 직선이에요. 그럼 1부터 3까지는 2차 함수로 나와야 돼요. 이거 뭐 대칭축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근데 1, 2, 3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쵸?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일단 연속이어야죠. 근데 문제는 이게 5마다 반복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5마다. 이거 그대로 복사 붙이기해서 5평이동해서 들어가면은 똑같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은 얘가 지금 3에서 연속이 되냐 이거죠. 안 되죠? 그럼 이게 연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지금 마이너스 2일 때랑 3일 때 함수값이 똑같이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마이너스 2, 뭐 1 나왔다. 몰라, 함수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적당히 이렇게 갔다고 칠게요.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일단 1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똑같아야 돼요. 2 플러스 A랑 4 플러스 B가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나와야 되는데 그게 3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똑같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3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그렇죠? 똑같아야지만 이걸 복사 붙이기해서 들어갔을 때 또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연속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괜찮죠?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랑 3 집어넣었을 때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오른쪽에서도 똑같이 나올 테니까. 자, 그래서 1 집어넣은 거 x는 1에서 연속. 그래서 2 플러스 a는 여기다 1 집어넣은 거 4 플러스 b랑 똑같아야 되고, 두 번째 나는 그냥 3에서 연속인 걸 볼래. x는 3에서 연속. 그럼 x는 3에서 연속이려면 한번 써볼게요. 얘는 자극한, 부극한 함수값이 똑같으면 되는데 얘는 함수식이 있어요. 그렇죠? 리미트 x가 3-로 갈 때 fx 대신에 3보다 작으니까. 그렇죠? 얘는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으로 들어가겠고요. 얘는 어차피 f3이니까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돼서 9 플러스 3b 플러스 3. 얘도 어차피 9 플러스 3b 플러스 3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거예요. 3보다 큰 지점에서의 함수식이 여기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죠? 얘는 위에 있는 것처럼 fx 대신에 fx 플러스 5를 집어넣어도 돼요. 그렇죠? 이렇게 집어넣어도 돼요. 자, 그러면은 x 플러스 5를 갖다가 만약에 t로 치환한다면 x는 t-5가 되겠죠? 괜찮죠? 자, 그럼 요 식은 어떻게 돼요? 요 식은 리미트 f t가 될 텐데 x가 3 플러스로 가요. t는 8 플러스로 가네. 8 플러스로 가네. 반대로 가네. 반대로 가네. 미안, 마이너스로 쓸게. 아예 반대로 집어넣네. 마이너스로 쓸게. 아예 어차피 여기다 x 뭘 집어넣어도 되니까 fx는 fx-5로 봐도 상관없죠. 어차피 오른쪽으로 5만큼 평이동해서
봐도 fx랑 똑같으니까. 미안. 마이너스로 쓸게, 마이너스로. 아니, 사실 이거 3으로 말고 마이너스 2로 쓸걸. 그랬으면 이뻤을 텐데. 그럼 얘는 x는 3 플러스로 가니까 t는 2 마이너스로 가요. 아니다. 2 플러스로 가요. 괜찮죠? 얘가 2 플러스로 가요. 그러니까 리미트 t가 2 플러스로 갈 때 ft라고 하면은 2 플러스래. 마이너스 2 플러스야. 마이너스 2 플러스. 아, 왜 이러냐 자꾸. 마이너스 2 플러스. 그쵸? 여기서 3 플러스에서 5 뺐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니까 얘는 마이너스 2 우극한에 관련된 식 2x 플러스 a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4 플러스 a라고 써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3 집어넣은 거 똑같다. 그걸 그래프로 봐도 되지만 수식만 가지고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참고로 미적분 선택자면은 이렇게 수식 가지고 노는 거 잘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미적분에서는 그래프 가지고 찾기 힘든 경우들도 있어요. 진짜로. 수식이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뭐예요? 요거 가지고 a-b는 아니다. a는 b 플러스 2라고 일단 쓸 수 있겠고, 여기는 지금 12 플러스 3b 마이너스 4 플러스 a. 그러면은 4 넘기면 a는 3b 플러스 16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두 개 그냥 연립해서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b 플러스 2는 3b 플러스 16. 그래서 2b가 마이너스 14, b는 마이너스 7. 그래서 b가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21 플러스 16. a는 마이너스 5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 아니다. f 2011이구나. 뭐야? 그럼 f 2011? 5마다 반복되죠. 그럼 뭐 f1로 봐도 되겠네요. 그럼 f1이니까 저기다가 1 집어넣으면은 1 플러스 b 플러스 4. 4 플러스 b. b만 알아도 되겠네요. 마이너스 2가 답이에요.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답이 없는데? 마이너스 3. 미안. 왜 이러지? 잠이 덜 깼나? 잠 3시인데? 마이너스 3. 자, 그러면은 다음 사이값 정리를 좀 가봅시다. 혹시 이해될까? 그렇죠. 문제 없지. 간단한 주기함수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사이값 정리는 솔직히 말해서 정의 자체가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뭐냐면은 얘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 그러니까 닫힌 구간이라는 조건과 연속이라는 조건이 모두 나와 있을 때 요 조건만 만족하면은 안 된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1번 닫힌 구간에서 연속. 두 번째 양 끝 지점에서 함수값이 달라야 돼요. 이 두 조건을 만족한다면 얘는 FA와 FB 사이에 존재하는 값 K에 대하여 FK는 C인 C가 A와 B 사이 범위에서 반드시 존재한다. 그렇죠? 요게 정의예요. 요게 정의. 그러니까 이걸 뭐 줄 걸로 다 할 필요는 없고요. A, FA, B, FB.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둘이 함수값이 지금 달라요. 그 사이에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경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끊겨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적어도 이 구간 안에서는 연속이어야 돼요. 그러면은 FA와 FB의 어떤 사이인값 뭐가 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기만 하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값을 연속 함수가 지나가면서 안 만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함수 값을 안 가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어떻게든 안 가질래요. 피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얘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랑 똑같죠. 내가 여기서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저 문 안 지나갈 수 있냐 이거예요. 그죠? 순간이동이 아닌 이상 안 되죠. 똑같은 겁니다. 그게 사이값 정리. 그죠? 딱 그거로 생각하면 돼요. 이 사이값 정리가 최초로 등장하는 게 언제예요? 고등수학에서는? 고등수학 3 이차함수 근해분리. 거기서 최초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y는 fx가 이차함수인데 뭐 최고차 계수가 1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근데 그게 2보다 큰 근 하나, 작은 근 하나 갖게 하는 조건을 구하여라. 1보다 큰 근 하나, 작은 근 하나 갖게 하는 조건을 구하여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2 집어넣었을 때 음수만 나오면 돼요. 왜? 어차피 얘는 x에다 무한대 집어넣으면 무한대로 가고요. 마이너스 무한대 집어넣어도 무한대로 가요. 그렇죠? 그러면 음에서 무조건 양수로 가요. 그러니까 근이 안 나올 수가 있냐 이거예요. 괜찮죠? 또 마찬가지로 x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 집어넣으면 무조건 무한대로 가요. 플러스로 가요. 그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데 어떻게 0이 안 나오냐 이거죠. 대칭축이 어디 나오든 상관은 없어요. 대칭축이 2보다 작건 크건 상관이 없죠. 결론만 얘기하면 얘가 2보다 큰 근 하나, 작은 근 하나 가지려면 FE가 음수로 끝나네. 그냥 이거예요. 괜찮죠? 이게 전부 근의 분리예요. 실근의 위치 판정. 그 실근의 위치 판정이 사이값 정리입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근의 분리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얘야 뭐 조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쉬운데 조건이 여러 개 걸려 있는 것도 있잖아요. 막 양근 2개 구하는 거, 아니면 뭐 음근 2개 구하는 거,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똑같이 2차 함수가 있는데 fx가 뭐 최고차 계수가 1인 경우로 놓고 볼게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게 해달라.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게 해달라. 그럼 얘는 조건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양근 2개 가지려면 일단 0집어넣었을 쓸 때 일단 양수 나와야 돼요. 괜찮죠? 일단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F0은 양수예요. 왜냐면 양에서 음으로 가야 근이 나올 테니까. 얘가 음수에 있으면은 반드시 양근 하나, 음근 하나가 나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일단 F0은 양수. 그 다음은 또 뭐예요? 얘가 오른쪽으로 갈 때 음수 한번 찍어줘야 돼요. 음수.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최소값 가지고 보면 되죠? 최소값이 음수면 되는 거예요. 최소값이 음수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끝나네. 이게 뭐예요? 최소값이 음수면 되는 거예요. 판별식이 양수면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식을 가는. 괜찮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돼요? 안 되죠? 이 2개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또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이렇게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0집어넣었을 때 양수고 최소값 음수 맞잖아요. 이러면은 양근 2개가 아니고 음근 2개 나와요. 그래서 써줘야 되는 게 뭐예요? 그 최소가 나오는 지점이 양수 쪽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축 자체가 양수로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핵심 뭐예요? 이 참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꼭지점이죠. 꼭지점이 오른쪽 아래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른쪽 아래에서. 그리고 또 하나 0 집어넣었을 때 양수 나와야 된다. 요 2개 조건만 있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2개 조건. 그럼 반드시 양수에서 음수로 가니까 그 사이에 근 나오고 축보다 작은 쪽에서. 얘가 음수니까 당연히 오른쪽으로 하면 무한대로 가잖아요. 최고차계수가 양수니까. 근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럼 무조건 양근 2개예요. 그렇죠? 양에서 음으로 갔다가 음에서 양으로 가니까 그 사이에 무조건 0이 나온다. 그렇죠? 요게 전부 다다. 판별식 자체도 이미 근해 분리의 논리예요. 사이값 정리의 논리예요. 괜찮죠? 전부 다다. 왜? 자, 똑같이 판별식이 양수라는 말은 뭐예요? 최소값이 음수라는 얘기예요. 아니, 최소값이 음수인데 어떻게 서로 다른 두 시간이 안 나와요? 괜찮죠? 얘가 이미 음수인데 왼쪽 오른쪽으로 대칭으로 양으로 올라가면서 무조건 똑같은 근이 0으로 나오겠죠.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러면 최소값이 0인 경우는 0이니까 하나밖에 없겠지 뭐 최소인데. 그러면은 최소값이 양수인 경우가 지금 D는 음수로 나올 거예요. 그쵸?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실근이 아예 안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수식적으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프적인 사고방식도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실근의 위치 판정은 사이값 정리 논리고, 사이값 정리 논리는 양에서 음으로 가면 그 사이에 무조건 근이 있다. 그쵸? 요거 가지고 문제 풀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그냥 요 정도로만 알고 있어도 돼요. 일단은 솔직히 사이값 정리의 주요한 문제들이 다 어디 있냐면 수 1에 있어요. 초람수 아니면 사이값 정리 쓰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초람수 아니면은. 근데 지금 뭐 수원 특강 듣고 있는 친구들 다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듣고 있는 친구들 보면은 사실 지수로 함수 하면서 지금 아직 거기도 못 나갔어요. 솔직히 지금 교점 구하는 문제 계속 교점 구하는 문제 하고 있죠? 어때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설명할 게 없어요. 진짜로. 설명할 게. 아니 다 맞아야 돼요. 그거는 진짜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설명할 거는 어차피 그 부분에 관련돼서 이제 사이값 정리, 편값 정리 그쯤 돼야 이제 조금 설명할 것들이 더 튀어나오고, 아니 교점 구하는 건데 많이 풀면 그냥 무조건 되는 건데 나는 교점 구했는데도 왜 답이 안 나오지? 계산 실수가 안 나와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계산이 일단 복잡하잖아요. 그쪽에 초람수들이니까. 그래서 계산 연습 많이 해둬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딱히 설명할 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사이값 정리는 여기에서 볼 만한 거는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4는 빵. 이거 실근이 어디 있을까요? 실근 위치를 찾는다. 어차피 사이값 정리가 실근 위치 아니면 몇 개, 적어도 몇 개 이런 걸 알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얘는 실근의 위치 찾을 수 있어요. 이런 3차 방정식은 우리가 수학 상에서 어때요? 인수 정리밖에 없잖아요. 이거 숫자 때려박아서 0 나오는 거 찾는 거밖에 없어요. 2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2 집어넣으니까 8, 4, 2 0 되네. 실근은 2에서 있지 뭐. 실제로 이거 미분해보면 증가함수 나와요. 그래서 도함수가 무조건 양수밖에 안 나오니까. 아니 그러면은 증가함수니까 무조건 올라갈 텐데 2에서만 0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구나. 2 빼고 실근이 없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이런 거. 이러면 우리가 정확한 실근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해요. 진짜로. 못 구해요. 되게 어려워요, 이거. 미분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거 미분해봤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실근이 하나밖에 없구나. 그거밖에 몰라요. 실근이 하나밖에 없구나. 이거 도함수 해봤자 어차피 증가함수인데, 아니 증가함수니까 당연히 실근이 하나밖에 없겠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데 당연히 0인 애가 없을 리는 없겠죠. 근데 문제는 그 위치가 어디냐 이거예요. 이 실근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쓰는 방법이 뭐예요? 다 집어넣어보는 거예요. 이걸 fx라고 집어넣을 때 1 집어넣으면 어때요? 111에서 13 빼니까 마이너스 10. 음수네. f2 집어넣으면 14 빼기 13. 1이네. 양수네. 1 집어넣었을 땐 음수인데 2 집어넣었을 땐 양수야.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 근이 있겠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야? 그럼 대충 1과 2 사이에 있는 정도만 알지 더 이상 자세한 건 모르잖아. 몰라요. 근데 더 찾으면 되죠. 1.5 집어넣으면 돼요. 1.5 집어넣어서 그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면은 1.5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또 찾으면은 뭐 1.75 뭐 집어넣어서 또 해보면 돼요. 야, 그걸 언제 다 하냐? 그러니까 사람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기가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거 계산기에다가 공학용 계산기 이거 방정식 집어넣잖아요. 그럼 해가 나와요. 근이 어디 있다고 나와요. 우리가 안 써봐서 그렇지. 그러면 컴퓨터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방금 얘기한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막 1부터 막 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 집어넣어서 음에서 양으로 가는 그 지점 찾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내려가냐? 계산기 표현하는 자리에서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쓰니까 더 이상 변동이 없어요. 그럼 그게 그냥 근이라고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정확한 값은 아니겠죠. 어림 잡아서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무리수로 나올 텐데 딱 그 정도까지 내려간다라는 거. 그게 사이값 정리의 전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미안. 조금 말이 많았지. 57번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57번 하나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다. 57번 일단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그렇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꼭 사이값 정리가 아니라 방부등식의 해계수 구할 때 하는 걸로 봐도 사실 문제는 없어요. 오케이. 자, 한번 봐봐요. 이거 아우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거 fx라고 해서 3차니까 3x제곱 플러스 2분의 어우 이거 무조건 증가함수네. 그쵸? 이렇게 맨날 양수 나오니까 일단 얘는 그래프가 증가함수예요. 근데 그게 0과 2 사이에서 근을 가졌으면 좋겠대요. 어딘가 얘가 y는 0과 만나는 걸 찾아달라고 하는데 그 근이 0과 2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0 집어넣었을 때 음수 나오고 2 집어넣었을 때 양수 나오면 되죠. 아, F0은 음수고 F2가 양수면 되는구나. 그렇죠. 이게 끝이에요. 두 조건 다 만족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실근의 위치가 나오니까 이걸 편의상 어떻게도 보냐면은 곱한 게 음수다 이렇게 정리하기도 해요. 곱한 게 음수다. 반대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보통은 초심자들은 위에 걸로 가고요. 어느 정도 할 줄 안다 그러면 아래 걸로 들어가요. 이 미세한 차이를 알아야 돼요. 문제 지긋지긋하게 많이 풀어봐야 이 둘의 차이가 보여요. 이렇게 하다가 실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프 정확하게 해서 증가함수라는 걸 알면 이걸로 해도 끝나겠지만 이게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얘로 쓰면 다 걸려요. 무조건 다 잡혀요. 왜? 뿔마나 마뿔이나 다 되잖아요. 그래서 F0 집어넣으면 K-3 F2 집어넣으면 8 플러스 1 플러스 K-3 그러니까 K 플러스 6이죠.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6보다 크지만 3보다 작으면 된다. 그쵸? 맞지?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맞나? 8개. 그쵸? 그래서 답이 3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이값 문제 같지 않은 사이값 정리 문제 한 번만 좀 볼게요.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건 아니고요. 61번. 요거는 전체적인 큰 틀은 사이값 정리는 아니에요. 사이값 정리만 있는 건 아니에요. 되게 좋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이값 정리를 일부 쓰고 있어서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일부 쓰고 있어서. 조금 어려워요, 이거. 문제 읽을 때 저 첫째 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가 아닌 양수라는 말, 저런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주옥 같은 거예요. 아, 진짜 좋은 거예요.
저런 거 진짜 냅뒀다가 실수 나온 경우들 많아요. 자, 조금 어려워요. 자, 가조건이 얘기하는 게 오우, 야, 오케이. 가조건이 얘기하는 게 사이값 정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F0과 F1 플러스 2분의 A가 부호가 반대로 나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F0과 F1 플러스 2분의 A가 부호 반대로 나와주면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걸 장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도 되기는 해요. 근데 나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사이값 정리 문제를 갖다가 이용해서 그냥 다이렉트로 찾아내는 거 말고 웬만하면은 그래프로 들어가는 걸 더 좋아해요. 왜? 이게 그래프 그려지잖아요. 이걸 못 그리는 상태에서 만약에 가조건이 나왔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F0과 F, 그쵸? F0과 F1 플러스 2분의 A가 곱한 게 음수다라는 걸로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식이 없다면 물론 잠깐만,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 둘 다 플러스여도 사실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있을 수 있어요. 둘 다 양수 나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프상 맞아 떨어지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온전한 식이 아니에요. 이게 온전한 식이. 이거는 홀수계 있을 때만 장담해서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게 성립하면 이건 맞아요. 이건 맞아요. 근데 이거 성립한다고 이거다라고 이거 장담 못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건 장담 못해요. 근데 지금 61번은 실제로 문제 풀어보면 한 개밖에 안 나와요. 되는 경우가. 그래서 이걸 써도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지금 문제 해설지들 보면 이렇게 푸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진짜로 기출문제집들도 보면은 이렇게 푸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되게 위험한 짓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거 성립한다. 그렇죠? 이거 성립한다 하면은 당연히 이게 있지만 이거 성립한다고 이거라고 보는 건 조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둘 다 양수 아니면 둘 다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들어간다? 그래프를 그리자라는 거예요. 그릴 수 있는 애들은 다 그리는 거예요. 함수에서 그래프가 없다? 그럼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그렇죠? 미안. 아무튼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다 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이걸 그릴 거예요. 다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 그릴 건데 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x-a 제곱이에요. 근데 요즘 a가 어딘지 모르잖아. 하필 2랑 지금 비견돼요. 그럼 어쩔 수 없다. 2라는 걸 기준으로 지금
A가 2보다 작은 경우와 두 번째 A가 2보다 큰 걸로 나눠야지 그래야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두 개 나눠줘야죠. 그럼 확실하게 그릴 수 있으니까. 요거만 있어도 확실하게 그려지니까. 그러니까 이걸 왜 나누는지도 알아야 돼요. 왜 나누는지도. 자, 그럼 A가 0과 2 사이에 있다. 그럼 여기가 지금 대충 A라고 한번 쳐볼게요. 왼쪽에서는 이차함수. 근데 그 중에서도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만 그려지면 미안해. 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려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2랑 A를 근으로 갖는 이차함수예요. 이렇게 나오죠? 얘도 연결시켜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너무 작게 그렸다, 이거. 너무 작게 그렸다. 2를 좀 더 큰 데다 그릴걸. 아, 그냥 갑시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는 A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A가 더 크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요 그래프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X가 A보다 큰 경우는 2와 A를 근으로 갖는 이 참수 모양이 되겠네요. 이렇게 나오겠죠? A에서 연소, A에서 연소. 아쉽지만 둘 다 미분 불가능으로 나옵니다. 괜찮죠? A가 딱 2로 나오지 않는 이상 얘는 무조건 미분 불가능해요. 괜찮죠? 얘는 아닌가? 아, 그것도 안 되네. 아, 미분 가능이 되겠다. A가 2면은.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얘는 1 플러스 2분의 2. A랑 2의 중점이에요. 괜찮나요? A랑 2의 중점이에요. 딱 둘의 정가운데 지점. 아, 요 이차함수의 대칭축이네. 대칭축이 2분의 2 플러스 A예요. 괜찮죠? 아, 2점과 2점 사이에 실근이 있냐? 아니다. 0부터 대칭축 사이에 실근이 있냐라는 거예요. 있잖아요, A로. 있죠? 얘는 어때요? 저기 0부터 딱 요 가운데 대칭축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이게 실근이 있냐 이거죠. 없어요, 얘는.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A는 2보다 큰 경우가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래서 얘가 지금 안 되는구나. 근이 없잖아요. 가족거 놓고 보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래프로 보는 게 제일 낫다는 얘기예요. 자, 보면 어때요? 사이값 정리 메인으로 쓰여요? 메인으로 쓰이지도 않아요. 가족관 자체가 사이값 정리 얘기하는 건데 메인도 아니에요. 이거 그래프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라서. 당연한 얘기니까. 그래프를 못 그릴 때나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쓰는 거지. 곱해가지고, 그죠? 곱해가지고 쓰는 거. 자, 그럼 마지막 요거 세 점 가지고 넓이 구해달래요. 그러면은 2,FE, 2,FE, A,FA, A,FA 이거 0 나오죠? 1 플러스 2분의 A, 1 플러스 2분의 A. 뭐야 이거? 요 삼각형이에요. 이거 지금 내가 너무 조그맣게 그렸는데 좀 더 크게 A, 2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요런 이차함수와 요런 이차함수의 잘린 그래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딱 무슨 넓이라고요? 요점, 요점, 그 다음에 꼭지점 3개 가지고 만들어진 삼각형 넓이에요. 이게 지금 8분의 1이라는 거예요. 괜찮네?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죠? 어차피 여기 꼭지점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럼 여기다가 F1 플러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돼요. 그쵸? 자, 그럼 F1 플러스 2분의 1 집어넣으면은 이거 그냥 그대로 집어넣읍시다. 2분의 2 플러스 A 빼기 2 2분의 2 플러스 A 빼기 A 그냥 다 계산하면 되죠, 뭐 편하게. 그럼 얘는 2분의 4를 빼는 거니까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A 얘는 2분의 2A 빼는 거잖아요. 2 마이너스 A 뭐야 이거 부호만 반대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하나 떼면은 2분의 2 마이너스 a 제곱이에요. 괜찮죠? 그럼 넓이는 뭐예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높이는 y좌표에다가 마이너스 씌운 겁니다. y좌표에다가 마이너스 씌운 거예요. 높이 나누기 2예요. 이게 지금 8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4 나가죠. 8이죠. 2-a 세제곱 곱하기 8분의 1이 지금 8분의 1이네. 그러니까 a는 얼마예요? 1일 수밖에 없겠죠. 괜찮네. 자, 그래서 F3A는 나머지 그냥 F3 값만 넣어서 계산하면 될 겁니다. 자, 원래는 천천히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미안. 좀 그냥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고요. 자, 도형의 개수와 연속 유형 10번으로 좀 가볼게요. (66번) 요거 하나만 직접 풀어볼게요. 요거 하나만 된 친구들은. 자, 다시 한번 이게 답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답 내는 건 당연하고요. 여기서 내가 얻어갈 게 뭔지를 계속 찾아보는 거야. 얻어갈 게 없을 때까지. 의미가 없어질 때까지. 솔직히 66번에서는 얻어갈 게 없어야 돼요. 그 정도로 무난한 문제입니다. 스텝 2. 솔직히 말하면은 얘는 이차함수 GT가 그냥 암산으로식이 나와야 돼요. 응? 암산은 아닌데. GX는 그냥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아닌가? 그냥 딱 보자마자. 그 정도까지 가는 게 목표예요. 정말 지겹게 풀어야 돼요.
자, 한번 차근차근 가볼게요. 이거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한 번에 가야 되는데 지금은 차근차근 가볼게요. 자, 이거랑 y는 t가 만나는 교점 개수예요. 그 교점 개수를 gt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맨 처음에 t가 저기 양수에서 나오고 있다고 칠게요. y는 t가 언제보다? 꼭지점보다 위에. 그러면 이때 gt 값은 얼마예요? 2개 나오죠? 그죠? 교점 2개 나오죠? 그럼 다시 한번 뭐보다 크다고요? 꼭지점보다 크다고요. 그러면 꼭지점의 y좌표를 알아야 되겠네? 어떻게 구해요?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 세워서 들어가도 되는데 솔직히 고3이잖아요. 그냥 x에다 1 집어넣으면 되죠? 그쵸? 대칭축이 지금 1인데 딱 봐도 지금 대칭축 1이잖아요. 그럼 그냥 1만 집어넣으면 되죠. 1 빼기 2의 절대값. 얘는 지금 1,1이에요. 이게 그냥 눈으로 바로 보여야 돼요. 꼭지점이. 그쵸? 그러면 t가 1보다 크면이네. 그럼 만약에 t가 1이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쵸? t가 1인 경우에는 하나, 둘, 세 개. 그쵸? t가 1일 때는 세 개구나. 그럼 t가 1보다 작으면 그래도 양수인 상태에서 그쵸? 얘는 지금 1보다 큰 거고. T가 아니라 FT. GT야? 이 교점 개수가 FT구나. 미안해. F가 없구나 지금. 미안. 이게 FT, 이게 FX인 줄 알았어. 미안. 자, 어쨌거나 FT. 자, 그럼 이렇게 되겠고, 얘는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여기에서는 t가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을 때는 지금 4개 나오는구나. 그러면 좀 더 내려간다고 친다면 언제 t가 0일 때? 0일 때는 이제 2개로 바뀌네요. 그렇죠? t가 0일 때는 2개로 바뀌고 마지막 하나 더 남았죠? 그게 뭐예요? t가 음수인 경우. 그렇죠? t가 음수인 경우는 아예 교점이 안 나오는구나. 빵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사실 없기는 해요. 근데 그냥 일단 그려봅시다. 0하고 1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0하고 1만. 자, 그럼 이게 0과 1 사이에서 놓고 봤을 때 0보다 작을 때는 빵개, 0일 때는 2개, 그 다음에 0과 1 사이에서는 4개, 그 다음에 1일 때는 3개, 그쵸? 1보다 클 때는 2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괜찮죠? 요게 지금 y는 ft라는 함수가 된다라는 거죠. ty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불연속이 지금 몇 군데예요? 2군데죠? 0하고 1. 그러면 지금 요거를 놓고 봤을 때 얘가 0과 1에서 불연속인데 문제는 뭐예요? ftgt. 가실수 전체 연속이었으면 좋겠대요. 얘가 지금 t는 0과 1만 불연속인데 요거 지금 최고치 계수가 이게 2차 함수잖아요. 이건 맨날 연속 함수죠. 그럼 당연히 지금 gt라는 함수는 그냥 바로 튀어나와야 되지 않아요? 앞에서 여기까지 제일 중요하다고 한 게 이건데. 답 한번 1초 만에 구해볼게요. 1초는 좀 오반가? 자, 뽑아서 답 한번 내볼게요. 연속 단원에서는 싹 다 까먹어도 돼요. 연속의 정의하고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되는 그 케이스만 잘 보면 끝납니다. 진짜로. 오케이. 응? 연속은 안 되는데. 안 되지. 그럼 어떠잖아요. 얘가 0 되는 경우는 실근 구하는 거잖아요. 실근 개수만 하면 되지. 한 별씩? 당연하지. 근데 그것도 2차 함수일 때만 판별식이니까 얘가 0일 때는 판별식도 못 써요. 그래서 얘가 0인 경우랑 0이 아닌 경우로 나눠야 돼. 오케이. 그래서 판별식이 양수인 경우랑 음수인 경우까지 넣고 보면은 이제 A 범위들이 케이스마다 다 나와. 오케이.
자, 그래서 GT는 t 곱하기 t-1이에요. x 마이너스 1에서 무전적이니까. 아니지, 3, 6이죠. 왜냐면은 gx가 x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아니고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지. 왜냐면 얘는 0하고 1에서 불연속이잖아요. 괜찮지? 오케이. 맞아. 답이 그거야. 자,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 GT는 t의 t-1. 이래야지만 이게 실수 전체 연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0과 1에서 불연속인데 G0도 G1도 다 빵이어야지. 0과 1에서 불연속인데. 그쵸? 그럼 당연히 G는 t란 인수, G는 t-1이란 인수, 이 적어도 한 개씩 갖고 있어야죠. 근데 이차함수고 최고치가 1이니까 하나씩 가지면 끝. 자, 그래서 우리 지금 F3이라고 하면은 3 집어넣었을 때 값 2 나오고 G3라고 한다면은 3 곱하기 2니까 6 되겠죠. 답은 그냥 8인 게 바로 보일 겁니다. 그죠? 자, 이거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진짜로 계속 나옵니다. 저기 나머지는 스텝 2에 있는 건 나머지는 차근차근 풀어보고요. 스텝 3에 있는 문제는 솔직히 여기는 스텝 3까지 할 수 있으면 좋기는 해요. 할 수 있으면 좋기는 한데 안 되겠으면은 스텝 2까지만 해요. 안 되겠으면은. 그리고 스텝 4는 웬만하면은 늘 얘기하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스텝 4는 어지간하면 그냥 건들지 마요. 스텝 4는. 스텝 3까지 난 진짜 스텝 3까지는 내가 얻어갈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때 스텝 4를 풀어요. 진짜로. 왜냐면 일단 식 자체가 엄청 깁니다. 그러니까 들인 노력에 비해서 얻어갈 게 별로 없어요. 들인 노력에 비해서. 그러니까 계산력 최강자. 진짜 틀리지 않아. 나의 한계를 도전해보고 싶어.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스텝 4는. 진짜로. 수능에서 만점 목표로 하지 않는 이상은 천천히 풀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점은 목표로 하지만 지금 당장은 좀 힘들 때 나중에 풀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69번 하나만 직접 더 풀어볼게요. 69번. 요 하나만 더. 스텝 3지만 요 한 문제까지는 그래도 좀 해볼 만해서 잠깐만 좀 풀어봅시다. 요거 하나는. 자, 다시 한번 함수 문제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다 그리는 게 맞아요. fx는 절대값이 문제가 되면 내부가 양수, 음수 다 나눠서 그냥 식 정리해주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x가 1보다 커나 틀 때는 3x 플러스 2, x가 1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4 가지고 찢어 놓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프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y는 mx는 기울기가 얼마가 나오든 항상 지나가는 점이 있어요. 그죠? x에다 0 집어넣으면 m이 뭐가 나오더라도 항상 원점 지나갑니다. 그걸로 이제 기울기를 바꿔가면서
어떻게 해야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지. 오야. 이게 더 쉬운데. 굿이야. 뭔데요? 너무 못해요. 초등학교 3등급 나오고 말 거예요. 아휴, 그런 생각하지 마. 지금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마. 그냥 만약에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더 잘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내가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문제가 아직도 이만큼이나 있네. 이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얘기하지 않았나 예전에? 나는 옛날에 쌤 같은 문제집 하나 푼다 그러면은 2, 3일이면 한 권 풀어. 그렇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풀었는데 그렇게 한 권 풀고 나면은 몇 개 틀리는지 알아요? 2개. 그치, 한 두세 개? 세네 개? 요 정도 틀려. 한 문제 통째로. 실수조차도 거의 안 해서. 선생님은 사수 하시잖아요. 그치. 저는 사수를 할 수가 없죠. 아니, 그게 목표라는 거지. 그게 최종 목적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가자라는 거야. 그때 내가 얘기하고 싶었는 세네 문제 틀리는 어떤 그 상태가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그때 느꼈던 거. 뭐냐면은 그 세네 개를 틀린 상태잖아. 그러면 야, 되게 잘했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도 실력을 성장시킬 수 있게 하는 문제가 세네 개나 있네. 그 세네 개를 진짜 드립다 파는 거야. 그 세네 문제 건지려고 그 문제집 푼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틀린 게 속속 나오고 있는 기출 문제면 당연히 지그지그하게 풀어봐야지. 화이팅. 자, 그래서 조금만 더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렇죠? 자, 3x 플러스 2와 x 플러스 4. 딱 2를 기준으로 바뀌죠?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5 나옵니다. 그냥 1,5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지죠? 얘는 기울기가 3. 뭐 몰라, 그냥 뭐 좀 이렇게 가파르다고 칩시다. 얘는 기울기가 1. 뭐 이 정도라고 칩시다. 그렇죠?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아니,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대충 맞기는 해야 되지만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나는 어차피 이거 1,0 무조건 지나가니까 1,5 무조건 지나가니까 1,5 찍고 기울기 3, 기울기 1 가지고 그냥 적당히 그려놔요. 왜냐면 이거 자세하게 그리는 게 나중에 계산할 때는 조금 필요할 때 다시 그리면 되지 처음부터 막 자세하게 너무 그려서 시간 뺏길 이유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mx. 핵심이 뭐라고요? 이게 직선의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 고르라. 기울기와 지나가는 점이에요.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기울기랑 지나가는 점. 그럼 얘는 기울기 몰라, m이네. 지나가는 점, 여기서 얘기하는 지나가는 점은 일단 기울기가 정해져 있으면 아무 점이나 해도 상관은 없는데 기울기가 안 정해져 있으면은 미지수 하나밖에 없는 이상 얘는 반드시 지나가는 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점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0,0. 아, 얘는 지금 0,0을 반드시 지나가네. 기울기는 모르고. 요렇게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1참수는 항상 이렇게 보는 게 습관이 돼줘야 됩니다. 아, 그럼 얘는 일단 0,0 지나가네. 기울기를 다 바꿔보는 거예요. 다 바꿔서 어떻게 해야 교점이 더 나오느냐 이런 거. 일단 내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뭐냐? 이게 뭐 GM이지? M이 엄청나게 크다고 한번 해볼게요. M이 엄청나게 커요. M이 엄청나게 커요. 거의 뭐 무한대예요. 그럼 얘랑 만날 일은 없잖아요. 한계. 괜찮죠? 그게 언제까지 한계냐 이거예요. 나는 보통 약간 끝쪽에서 보는 습관이 있어서 그러다가 점점 내려가다가 언제? 딱 요점 지나가는 경우 1,5. 얘 기울기 얼마예요? 5죠? 기울기가 5네? 이야, 그럼 이거 그림 잘못 그렸다는 얘기예요. 얘가 기울기가 5인데 얘가 기울기가 3이에요. 그죠? 이러면 이제 잘못 그린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다시 미안해. 디테일하게 그려야 되겠군. 그래서 얘 기울기 5인 상태로 쭉 연결시켜 놓고 아, 얘가 이렇게 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야? 그럼 어차피 기울기가 5인 상태에서 계속 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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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언제? 조금 더 기울기가 낮아져도 계속 한 개요. 계속 한 개. 언제까지? 기울기가 3 될 때까지. 기울기가 3이면 평행이잖아요. 아, 얘는 기울기가 3보다 클 때까지는 계속 한 개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기울기가 3인 경우는 없죠. 근데 그게 전부 다예요. 기울기가 3보다 작아도 없어요. 언제까지? 기울기가 1 될 때까지. 그쵸? 얘랑 기울기 똑같을 때. 이때까지 없는 거예요. 왜? 기울기가 얘보다 조금이라도 더 작아지는 순간 무조건 평행하지 않은 직선은 반드시 만납니다. 언젠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평행하지 않으면 언젠가 만나게 돼 있어요. 아, 그럼 얘는 기울기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안 만나지만 1보다 큰 경우까지만 해서 안 만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기울기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끝났네. 기울기가 1보다 작으면 1까지 안 만나네. 생각해보니까 1까지 안 만나네. 기울기가 1보다 작으면은 뭐야, 이거 계속 바뀌더라도 어때요? 아니 기울기가 0이어도 한 개, 음수여도 한 개, 음수여도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계속 한 개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계속 규칙이 바뀌니까 그래도 어때요? 무조건 한 개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1, 0, 1로 나오는구나. 그래프를 굳이 그려본다 그러면은 얘는 자 기울기 m이 1인 경우랑 3인 경우 1보다 큰 경우에는 1보다 작은 경우에는 1 3보다 큰 경우도 1 근데 그 사이에는 빵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 요게 지금 y는 gm에 대한 그래프. 솔직히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는 게 꼭 필요한 거예요? 아니 어차피 1과 3에서 불연속이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그쵸? 1과 3이 불연속. 그럼 당연히 지금 h라는 함수는 최고차계수가 1인 이차 함수인데 그쵸? 인수가 다 나오죠? 그럼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쵸? 그냥 끝납니다. 오케이. 거랑 답이 또 똑같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쓰는 거는 진짜 초심자에서 하는 거고요. 다 쓰는 건 초심자에서 하는 거고 이걸 딱 보면서 그냥 이 그래프만 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 그래프만 보면서 문제 취지를 딱 진짜 나 같은 경우는 이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자 얘가 실수 전체 연속 근데 hx가 최고차계수가 1인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그럼 얘가 두 개에서 불연속 나오겠네? 얘가 언제 불연속인지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아니 그럼 솔직히 생각해봐요. 기울기가 1, 3 나와 있는데 이 평행이 경계선일 거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1, 3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문제가 딱 보면은 그냥 이거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보자마자 이게 바로 튀어나오는 게 최종 단계라는 거예요. 이해될까? 그죠? 어차피 두 개밖에 없는데 여기서 지금 기울기가 1, 3 나와 있어요. 1하고 3이 경계선이지 않을까? 그럼 당연히 불연속 1, 3에서 나오겠지. 딴 데는 모르겠는데 일단 두 개는 확실하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만 딱 보고 답은 4, 2, 8. 그죠? 이렇게. 진짜 69번 요 정도 문제가 최종 수능 준비하는 단계에서 진짜 내가 안정적으로 최소 2등급 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다. 69번 같은 경우에는 진짜 1분도 안 걸려야 돼요. 진짜로 1분도 안 걸려야 돼요. 요 정도 문제는. 오케이, 괜찮지? 오케이. 그죠? 핵심만 딱 보면 딱딱 보이니까, 그쵸? 얘가 당연히 연속이어야 되는데 요 불연속이 두 개 있으니까. 그쵸? 어쨌거나 답은 8.
자, 그래서 그 스텝 3는 거는 뭐 70번하고 71번은 솔직히 조금 복잡하니까 일부러 쉬운 69번만 먼저 한 거예요. 근데 70번, 71번은 조금 어려워서 이 자신 있으면 하고요. 요새 경향은 아니니까 굳이 목숨 걸고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지금 한 문제가 전부 다 어때요? 불연속 점개수 이거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gx 곱하기 hx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게 하는 거. 그죠? 곱하기 연속. 요거랑 연계된 문제만 지금 일부러 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러면 스텝 4는 패스 하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미분계수 도함수로 나가 볼게요. 미분계수 도함수. 채연아, 이거 미분계수 도함수 프린트 카톡으로 보냈는데 봤니? 보면서 할 수 있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미분계수와 도함수 제일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볼게요. 왜 맨 처음 유형 1번부터 변화율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왜냐면 미분계수 정의 자체가 기울기 극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기울기 극한. 기울기 자체가 변화율이에요. 우리가 변화율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뭐냐면은 변화의 비율이에요. 비율 율자. 우리가 비율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2대 3 같은 거. 그죠? 이런 거 얘기하죠? 근데 이게 초등학교 때는 이런 걸 3분의 2라고 써요. 비율이 있는 수를 그래서 유리수라고 얘기하죠. 있을 유자의 비율 리자, 비율이 있는 수. 분수꼴로 나타내는 걸 우리는 비율수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변화를 한다? 뭐가 변화하는 거예요? 좌표 평면에서 점이 변하겠죠. 점이 변하겠죠. 첫 번째 x1, y1. 두 번째 x2, y2. 그럼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변하는데 총 몇 개가 변해요? x가 변하고 y가 변하고. 그쵸? 그러면 x의 변화. 그걸 우리는 델타 x라고 하죠. x2 빼기 x1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x의 변화량. 그러면 델타 y는 y의 변화량. 그건 y2 빼기 y1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런 두 개의 변화의 비율을 보는 거니까 당연히 변화의 비율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에요. 이걸 우린 다른 말로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기울기라고도 얘기한다라는 거야. 그쵸? 이 기울기에다가 극한을 씌우는 거예요. 아, 변화가 한없이 0에 가깝게. 그쵸? 이런 상태의 함수가 있다라고 친다면 아, 한없이 0으로 보낸다. 뭐 몰라. 얘가 변하건 얘가 변하건 한쪽이 한쪽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럼 x1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될 거니까. 이거를 우리는 편의상 x의 미소 변화량분의 y의 미소 변화량. 이거 하나의 그냥 수렴값이고 이걸 갖다가 f'x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거까지는 잘 몰라도 돼요. 이건 미적분 선택지 아니면 사실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거까지만 알아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f'x. 아,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변화율의 극한. 변화율의 극한. 그걸 우리는 순간으로 만든다. 아,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순간으로 만드는 거죠. 기울기 극한이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 미분계수.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정리해 놓고 있으면 됩니다. 일단 본론만 빨리 얘기했어요. 그래서 변화율 먼저 보는 거예요. 변화율. 그리고 또 보면은 전부 다 어때요? 0분의 0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0분의 0꼴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0분의 0꼴 배우려고 연속 배우고 있는 거죠. 아, 극한 배우고 있는 거죠. 겸사겸사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 이게 겸사겸사 같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렇죠? 거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속에서도 그런 걸 추가로 더 물어보고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0분의 0꼴입니다. 자, 그럼 이 기울기로 문제 하나만 좀 풀어볼게요. 미안. 6번 한 번만 해봅시다. 6번 한 번만. 앞에는 그냥 단순히 수직적인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6번이 그래프적으로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는 문제죠.
자, 기억의 힌트를 좀 가볼게요. 요 지점이 A, FA인데 뭐야? A분의 FA는 뭘 얘기하는 거지? 점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분수꼴로 나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봐요. A-0분의 FA 빼기 0. 그럼 얘는 의미하는 게 A, FA와 0, 0 사이의 기울기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쓴다라고 한다면 얘는 뭐예요? B, FB하고 0, 0 사이의 기울기라고 봐도 전혀 손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걸로 그래프 가지고 기울기 비교 한번 해주고요. 자, 니은도 한 번만 좀 볼게요. 니은도 힌트만 좀 갈게요. B가 A보다 무조건 커요. 뭐야? 잠깐만, 이거는 Y의 변화량이잖아. 이거는 X의 변화량이잖아. 당연히 뭘 하고 싶어져요? 합치고 싶어지지 않아요? 그쵸? 나만 그런가? 그쵸? 당연히 합치고 싶어져야 돼요. 우리 분수꼴 아니면 해석 안 돼요. 진짜로. 우와, 얘가 기울기가 1보다 크냐 작냐?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쵸? 두 점 사이 기울기. 디귿이야 뭐 어차피 그냥 미분계수 정의로 찾는 거니까 디귿이 오히려 제일 쉬울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예전에 얘기한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대서 비교. 첫 번째 빼는 거. 두 번째 n제곱해서 빼는 거. 세 번째 나누는 거. 솔직히 거의 안 쓴다 그랬어요. 그쵸? 거의 안 써요. 그래프 가지고 대수 비교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첫 번째, 증가함수, 감소함수를 이용해서 대수 비교하는 거. 이때 쓰이는 게 사이값 정의.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기울기 가지고 대수 비교하는 거. 그렇죠? 이게 수투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쓰여요. 수원에서도 쓰이는데 수투는 아예 기울기 천지잖아요. 거의 다 이걸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때 부러우로 튀어나오는 게 당연히 평균값 정리. 평균 변화를 이용해서 또 정리해야 되는 것들이 겸사겸사 같이 나와요. 그건 뭐 나중에 또 볼 일이고요. 세 번째, 넓이 가지고 대소 비교하는 거. 왜? 인테그랄이 넓이니까 넓이로 대소 비교가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생각은 또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정적분 단원 들어가기 이전까지는 사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 문제에서 비율상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솔직히 이거는 그래 얘는 수투에서 많이 나온다고 수투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수원에도 엄청 나와요. 초람수에서 엄청 나와요. 왜? 기울기 자체는 어차피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의상 미분계수 도함수에서 본격적으로 더 나오는 것 뿐인 거지 원래 중요한 거예요. 근데 넓이는 뭐 물론 기본적인 넓이 대수 비교는 할 수도 있겠지만 본격적인 건 인테그랄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보통 얘는 수원에선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와요. 넓이로 들어가는 게. 이게 90% 이상이에요. 이 90% 이상. 얘만 잘해도 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문제 정리 한 번만 해볼게요. 이게 요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의 오른쪽 거. 아이고. 요 기울기죠? 당연히 뒤로 가면 갈수록 기울기는 점점 작아지겠죠? 위로 볼록한데. 나중에 미적분 선택자들은 이거 딱 보고 뭘 알아야 되냐면 이거 위로 볼록이네. 이계도 함수에 관련된 게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요. 아직은 우리 안 배워서 그런데 그러니까 한 번 미분한 게 기울기 나타내는 거잖아요. 미적분 선택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 미분하면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를 판단하는 내용으로 갑니다. 그래서 두 번 미분한 함수를 볼록 함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자, 아무튼 그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미안해. 자, 일단은 틀렸어요. 그렇죠? 틀렸고요. 니은 얘가 기울기가 1보다 크냐예요. 지금 얘가 얘기하는 게 뭐야? 요 둘 사이 기울기예요. 근데 얘가 기울기 1이잖아요. 클리가 없죠? 답은 디귿. 그렇죠? 답은 디귿.
B 지점에서의 순간 변환과 A 지점에서의 순간 변환. 아, 위로 볼록하니까 뒤로 갈수록 길이가 낮아지는 거예요. 당연히 A 지점에서 길이가 더 클 겁니다. 자, 이건 너무 자명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아, 이거 좀 어려운데? 미안해. 7번은 그냥 숙제로 가고요. 저거 나중에 테스트에다 넣을게요. 보통 7번과 8번 둘 중에 하나를 테스트를 넣는데 7번이 지금 요점 파악하기엔 좋지 않아서 8번을 풀고요. 7번을 숙제로 갈게요. 자, 이런 문제도 보자마자 자, 5초면 답이 나와야 돼요. 미안해, 자꾸 초 단위로 얘기해서. 자, 1분도 아까워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랑 이거는 다른 거잖아요. 그럼 이거 그럼 이건데 답은 그건데. 이건지 모르겠어. 알았어. 자, 힌트를 좀 가볼게요. 힌트. 5초짜리 문제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게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거 기출될 당시에는 고난이도 4점에 해당합니다. 일명 준킬러라고 부르죠. 그렇죠? 이 문제가. 근데 물선흥 시절 준킬러였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뭐 호락호락한 문제는 아니기는 합니다. 다시 그릴게. 아, 이게 너무 좁아가지고 안 되겠어. 완전 길기가 1이 돼버렸네. 자, 힌트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x가 양수 범위에서 fx는 두 직선 사이에 있대요. 양수만 보는 겁니다. 이 사이에 있어야 돼요. 아, 딴 데 가면 안 돼요. 이 선 넘어가면 안 돼요. 선 넘으면 안 돼요. 여기서 fx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분 가능하대요. 미분 가능한 거는 당연히 연속함수고요. 완만한 곡선으로 나와야 되죠. 뾰족점 나오면 안 돼요. 완만한 곡선이기만 하면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1,2를 지나가요. 1,2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얘가 1,1을 반드시 지나가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당연히 노란 범위 안에서만 그래프가 나왔을 텐데 밑에서 올라왔을까요? 아니죠. 아니 노란색이 있어야 되니까 선 넘으면 안 되잖아요. 이 안쪽에서 왔겠죠. 안쪽에서 1,1로 왔을 거예요. 뚫고 나가면 돼요? 안 되죠. 접해야 돼요. 다시 들어와야 되니까. 튕겨서 들어와야 돼요. fx가 혹시 이해될까? 오케이. fx가 요차함수요. 없어요. 없어.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야. 노란색 안에만 있으면 돼요. 이 흰 선 넘으면 안 돼요. 1,1을 지나가야 돼.
밑에서 올라올 리는 없잖아요. 무조건 위에서 내려오겠죠. 아, 위에서 내려오는 건 아니겠지만 안쪽에서 부딪히겠죠. 안쪽에서 닿았는데 이 안에서 팅팅팅팅 튕겨 나가더라도 이 안에만 있어야 돼요. 근데 완만한 곡선이래. 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가면 안 돼요. 이게 뚫고 나가면 안 됩니다. 짝수 중근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인 지점에서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나와 있는데? 그쵸? 이건 그냥 2예요. 그래서 F가 무슨 함수인지도 몰라요. 근데 F'1은 알아요. 왜? 접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자, 조금만 더 보여볼게요. 아이고, 미안. 응? 저번에 노트 만들어. 이야, 귀엽다. 아하, 이렇게. 내용 이해 잘 될까? 이해 잘 될까요? 알았어. 이게 참 또들지. 좀 이해될까? 그러면 그 fx가 그냥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치, 그 안에 있을 수도 있어. 그 직선이랑 똑같을 수도 있어요. 양수음이 안에서만 이 안에 있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뚫을 순 없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면 이렇게. 그치, 무조건 접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마찬가지예요. 얘는 지금 2,6. 2,6이 또 어디 있어요? 3x 위 있죠? 여기 있네. 일단 완만한 곡선이어야 돼. 완만한 곡선. 그럼 얘도 당연히 이대로 간다면 당연히 밑에서 치고 올라올 텐데 이 점 만난 이상 튕겨가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접해야지만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이 선 따라서 그냥 직선으로 그냥 기울기 3x로 계속 유지가 돼도 돼요. 그렇죠? 어쨌거나 기울기는 3이겠죠. 3이겠죠. 오케이. 답이 5가 됩니다. 답이 5. 사실 여기에서 수식적으로 좀 더 보여주고 싶은 게 있기는 했는데 괜히 보여주면 오히려 더 독일 것 같아서 나중에 어차피 나오니까 그냥 이 정도로만 일단 알고 넘어갑시다. 왜냐면 무조건 기울기가 2일 수밖에 없는 걸 수식적으로도 증명이 가능해요. 근데 일단은 살짝 힘들어하니까 답이 바로 나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으면은 수식적인 것까지 조금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할까 했는데 전체적으로 일단은 답이 바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어서 답은 알겠지만 그 이유까지 명확하게 들어가기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서 수식은 그냥 나중에 볼게요. 어차피 뒤에서 나와요. 어차피 뒤에서. 자, 그러면은 미분계수 정의로 좀 가봅시다. 자, 다시 한번 정의 좀 증명해 볼게요. 도함수의 정의는 뭐냐? 이거는 수식적 정의 말고 의미적인 정의만 써볼게요. 의미적인 것만. 내 맘대로 막 써놓는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도함수라는 용어 자체는 사실 의미적인 정의가 없어요. 얘는 수식적인 정의밖에 없어요. 정의라고 하는 건 그냥 약속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보기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우개 갖다가 막 정의 내릴 때 한국인들은 지우개라고 부르죠? 미국인들은 이레이저라고 부르고. 그쵸?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다 정의하는 게 다르니까. 근데 얘의 정의는 수식적 정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냥 의미를 붙일 거예요. 진짜 간단하게만 정리할 겁니다. 미분계수로 이루어진 함수예요. 미분계수로 이루어진 함수. 그럼 일단 미분계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가 좀 중요할 텐데 미분계수는 아까 얘기했지만 순간 변화율이에요. 순간 변화율. 그러면 순간 변화율은 둘로 나눠지죠. 순간과 변화율. 얘는 극한, 얘는 기울기예요. 괜찮죠?
기울기 극한. 그래서 넓게 따지면 도함수는 그냥 기울기 함수 정도로 봐도 돼요.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데 기울기 함수로 봐도 사실 별 상관은 없다라는 거야. 괜찮죠? 기울기 함수. 기울기들로만 만들어진 함수예요. 자, 그럼 이거의 수식적 정의를 한 번만 볼게요. 자, 미분계수 정의 같은 경우에는 수식적으로 정의 내리는 게 얘는 미분계수로 특정 지점에 관련해서 딱 A 지점에서의 순간적인 변화를만 구하는 거라서 다시 한번 이 한 점만 가지고는 절대 기울기 못 구해요. 다른 점이 꼭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만 가지고 기울기 못 구하는 게 원래 정상입니다. 그럼 이 다른 점을 뭐라고 부르냐? 얘를 A 플러스 델타 X라고 해서 X의 변화량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 아우 델타 X가 뭐야? 난 이거 뭐 헷갈려. H로 쓸래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어차피 얘 바뀌는 거잖아. X로 쓰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둘은 같은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여기는 지금 현재 FA가 되겠고 여기는 FA 플러스 델타 X라고 쓸 수도 있어요. 얘는 FA 플러스 H라고 쓸 수도 있어요. 얘를 FX로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일단 기울기식부터 한번 볼게요. 델타 X식 증분식으로 놓고 본다면은 얘는 다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인데 증분식으로 놓고 보면은 X의 변화량분의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 A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표현을 잘 안 쓴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잘 안 쓰고 델타 X 대신에 H를 훨씬 더 많이 써요. 그 다음에 X로도 쓸 수 있죠. 그러면 X 빼기 A가 변화량이니까. 그럼 FX 빼기 FA가 또 변화량이 되겠고. 그렇죠? 이 세 가지 중에 뭘 써도 돼요. 근데 다시 한번 이 델타 X라는 표현이 어색하기 때문에 이걸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증분식 표현 방법. 증분식 표현 방법. 델타 X는 X의 변화량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수투에서 정규 교과 과정에서는 용어를 뭐라고 보통 쓰냐면은 X의 증분이라고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증분은 뭐냐면은 증가 분량을 얘기하는 거라서 그냥 변화량이랑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증분. 그래서 델타 X 증분 표현 방식을 H 증분 표현 방식으로 많이 쓴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얘는 한없이 보내죠. 한없이 보내요. 델타 X를 0으로 보냅니다. 그 말 자체가 델타 X, H가 0으로 가는 거야. 여기서 봤을 때는 델타 X가 0으로 보낸 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델타 X가 H로 쓴 것 뿐이니까. 그럼 여기서 뭐냐? X가 A로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통째로 F'A라고 부르는 거고. 그렇죠? 다시 한번 미분계수 정의는 F'A에 관련된 식이 두 개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 첫 번째 증분식 표현 방법. H가 빵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 요 식과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빼기 FA. 미분계수 정의는 두 식밖에 없어요. 이 두 식이 아니면은 무조건 미분계수 정의가 아닙니다. 진짜로? 그러면 막 이거저거 바뀌는 건 뭐였냐? 치환하면 다 이걸로 나오는 애들이에요. 치환해보면 다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애들이에요. 걔네만 미분계수 정의가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분계수 정의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A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를 구하려고 해요. 그럼 A 지점과 A가 아닌 점을 들어서 기울기 구해내고 그 점이 움직여야 돼요. 얘는 다시 한번 정해진 점이어야 되고요. 얘는 움직이는 점이어야 돼요. 이 점이 정점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와 얘가 아닌 점 사이의 기울기예요. 내가 명품백을 샀어요. 그 명품백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려면 내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면은 진짜 여기저기 얘기하는 야 이건 다 A급 짝퉁들 뭐 이런 게 있어요. 얼핏 봐서 몰라.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알려면은 A급 짝퉁들 가지고 비교해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정말 유사한 애들.
진짜 보면은 막 마지막에 실밥 마무리할 때 딱 그 매듭 하나 방식 그 하나 차이만 해도 완전히 진짜 가짜가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비슷한 애들로 비교 분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없이 비슷한 걸로 갖다가 비교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아니 내가 얘가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하려고 하는 건데 얘가 없으면 돼요? 아니 내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하려고 하는데 얘가 가짜야. 그럼 판단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얘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내가 A 지점에서 순간면허를 알려면 A 지점이 있어야만 됩니다. 반드시 FA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FA가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미분계수 정의가 아니에요. 미분계수 정의가 아닙니다. 딱 저것만 잘 지키면 돼요. 0분의 0꼴이고 딱 증분, 변화량. 그죠? 정렬 변화량은 똑같아요. 정렬 변화량 똑같아요. 이거 만족하고 정점이 꼭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이 두 개 존재해줘야 됩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2h분의 f, a 플러스 2h 빼기 fa. 자, 얘는 미분계수 정의 맞아요? 정의 맞아요. 괜찮네. 이거 h로 t로 치환한다면 어차피 t도 빵으로 갈 텐데 똑같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똑같죠? 아니 토시 하나는 틀리고 똑같아져요. 그렇죠? 뭐 미지수 모양만 좀 바뀌는 것 뿐인 거고. 자, 그럼 h가 0으로 할 때 뭐 h분의 f a-h 빼기 fa. 이거는 미분계수 정의 맞아요? 아, 이건 아니죠. 왜? 여기서 이거 빼면은 마이너스 h 나와야 되니까 그럼 얘가 마이너스 h 나오게 마이너스 1만 써주면 얘는 미분계수 정의가 맞죠? 똑같이 요거 t로 치환한다면 똑같잖아요. t분의 f a 플러스 t 빼기 fa. 그쵸? 똑같아요. 제 모양이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2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 a 마이너스 h. 이게 미분계수 정의 맞아요? 이게 미분계수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정점이 없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얘는 EH가 결국에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쵸? 몰라.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 있다고 칠게요. A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 A 있어요. H가 일단 양수인 경우만 생각해 봅시다. 어차피 양수함수 다 따져야 되지만 얘가 지금 A. 여기가 A 플러스 H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가 A 마이너스 H라고 잡아볼게요. 얘가 얘기하는 건 이 두 점 사이 기울기예요. 괜찮죠? 그걸 H가 빵으로 가니까 얘도 A로 가고 얘도 A로 가는 것 뿐이에요. 정말 확대해서 본다 그러면은 A가 있고요. A 오른쪽 점이 있고요. A 왼쪽 점이 있을 거예요. 지금 H가 양수인경으로 간다면 H가 빵으로 하나씩 가까이 갈 때 결국 이리로 가요. 얘는 이걸로 가요. A가 없잖아요. 그쵸? 지금 이 두 점 사이 기울기 보고 있는 거예요. 뭐야? 그러면 똑같지 않나? 이 기울기나 이 기울기나 똑같은 거 아닌가? 우미국에서 좌미국에서 똑같잖아요.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오는 문제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나왔을 때, 자, 얘 그래프 어때요? 1에서 미분 가능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척점이잖아요, 뾰족점. 얘 오른쪽 기울기가 1이에요. 왼쪽 기울기 마이너스 1 나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기울기 우극한 정확한이 다르죠. 당연히 미분 불가능해요. 자, 근데 이거를 갖다가 자, 이거 수렴해요, 안 해요? 아우, 수렴 안 하겠지. 왜? 미분 불가능인데. 아쉽지만 이거 0으로 수렴해요. 이게 0이 나와요.
이게 미분계수 정리였으면 이게 0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 수렴 자체를 할 수 있어요? 미분계수 정리였으면? 안 나와요. 근데 왜 0이지? 실제로 수식으로 한번 볼게요.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2h분의 얘 1 플러스 h 집어넣죠? 1 플러스 h 빼기 1의 절대값 빼기 1 마이너스 h 빼기 1의 절대값.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2h분의 절대값 h 빼기 절대값 마이너스 h. 아니 절대값 h나 절대값 마이너스 h나 같아야 달라요? 이거 완전히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식이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자, 우극한 한번 볼게요. 우극한으로 보면은 얘는 h가 양수죠. 그럼 h로 나가겠죠. h가 양수니까 음수잖아요. 마이너스 붙여 나가겠죠. 그럼 플러스 h가 되겠네. 분모는 0이 하나씩 가까워지지만 0이 아니에요. 분자는 아예 정수로 빵이에요. 괜찮나요? 완전히 똑같으니까 괜찮나요? 빵이에요, 빵. 이 좌악한도 똑같아요. 왜 이러지? 신기한데? 안 신기한가? 신기하지 않아요? 자, 한번 볼게요. 1 플러스 h. 여기다가 1 플러스 h라고 한번 해볼게요. 1 마이너스 h. 얘는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y 변화량이 어때요? 똑같아요. 얘는 1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에요. 괜찮나요? 이해돼요? 그렇죠. 아니 둘이 똑같아요. 함수값이. 얘는 그냥 정수빵이에요. 그걸 h를 0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0분의 0꼴이지만 분모는 0에 가깝지만 0은 아닌 거고 분자는 아예 정수로 빵인 거고 이게 h가 0으로 가까워지면 얘도 1에 가까워지고 얘도 1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기울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빵인 거예요. 결론은 이게 지금 미분계수 정의가 맞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괜찮죠? 미분계수 정의 아닙니다. 정점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돼요. 정점이.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도함수 정의. 도함수는 함수잖아요. 얘가 도함수예요. 그냥 F'X. 그래서 얘는 아무래도 밑에처럼 이렇게 변수식으로 잘 못 내요. 왜냐면 X가 또 X로 보낸다 이렇게 하기가 좀 그래서 보통 증분 표현 방식 외에는 잘 안 씁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미분계수는 정의 이거 2개 외웠고요. 도함수는 정의가 이거밖에 없어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도 난 도함수가 뭔 소리인지 헷갈리는데? 자, F1, F2, F3, 뭐 얘가 2, 4, 6 이렇게 나오면 얘는 1지름의 함수값, 2에서의 함수값, 3인지름에서의 함수값. 그럼 함수는 뭐예요? 동일한 규칙 그대로 간다면 2x예요. 얘는 함수값이고 얘는 함수예요. 여기다가 프라임만 더 붙여놓으면은 미분계수 도함수 괜찮나요? 그냥 딱 그 정도 차이밖에 없어요. 그 도함수랑 미분계수는 함수냐 아니냐의 차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도함수의 함수값 자체가 그냥 미분계수예요. 자, 미안. 좀 너무 길었지? 아니 짧게 한다 그래놓고서 미안해 길어져가지고.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얘기가 나왔어. 잠깐만. 그럼 요거까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요거 했었던 게 어딨냐? 요게 미분계수 정의가 없나? 내가 안 넣었을 리가 없는데. 그쵸? 유형 4번. 요 얘기가 지금 유형 4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미분계수 정의. 그죠? 미분계수 정의가 아닌 기울기의 극한이에요. 그냥 미분계수 정의가 아닌 기울기 극한 유형 4번으로 정리해놨습니다. 2문제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33번이 굉장히 유명한 문제. 지금 디귿 얘기한 거예요. 디귿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이걸 디귿을 보고 틀렸다 그러면 안 됩니다. 디귿이 맞는 거예요. 오케이.
스텝 3는 도저히 할 게 없어서 미안해. 그냥 웬만하면은 사관학교나 경찰대 문제는 잘 안 집어넣는데 진짜 문제가 없어서 집어넣었어요. 이 정도는 연습해야 되니까. 자, 아무튼 미안해. 잠깐만 10분만 쉬었다 갈게요. 어우, 너무 오래 걸었지? 채연아, 이해 잘 되니?